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취업의 달인 시리즈로 신입사원이 첫 취업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터디, 두 번째는 익스피리언스, 세 번째는 패킹이고요. 스터디는 말 그대로 공부하는 것을 뜻하고, 익스피리언스는 내가 공부한 것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을 경험으로 만들어 보는 것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패킹은 기업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 내가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잘 포장을 해서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네, 먼저 스터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학습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어떤 유튜버 분들이나 어떤 개발자분, 어떤 뛰어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책으로 공부할 필요 없다. 유튜브에 다 있고 구글링을 하면 모든 게 다 있는데 책으로 공부하지 말고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공부를 하라는 내용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 말이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좀 일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처음으로 공부하는 하시는 분들은 내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어떤 것을 모르고 어떤 게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잘 알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흔하게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객체 개념으로 클래스와 그리고 메소드를 쓰는 방법이 있을 때 내가 그런 클래스와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할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함수를 다 구현을 한 다음에 그걸 반복적으로 호출을 하면서 실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어떤 분야든 책을 먼저 좀 조금 가볍고 읽기 쉬운 책을 선정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가령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나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일 잘 나가고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를 선정한 다음에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훑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훑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훑어보면서 반드시 거기에 나와 있는 예제 코드를 따라 했습니다. 일명 클론 코딩이라고도 하는데요. 따라하면서 기본 개념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구현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책을 보고 따라하면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바로 구글링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내용 콘텐츠를 찾아서 내가 추가로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책을 공부하면서 이건 저의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말씀드리면 한쪽에 온라인 노트로 정리를 해놓은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뭐 온라인 노트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에버노트나 뭐 예전부터 많이 써온 에버노트나 아니면 노션이나 뭐 원노트나 이러한 온라인 노트에 직접 내가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학습을 하면은 나중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구글링을 해서 찾으면 또 찾으면서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내가 정리한 내용이 있다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제가 마우스 커서를 포인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트로. 네, 여기 강의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유료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무료 사이트,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강의가 워낙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능만 어떠한 게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그걸 강의를 찾아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뭐 책과는 다르게 강의는 조금 더 알짜인 내용을 압축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공유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유용하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사이트로 따지면은 뭐
타린이나 아니면은 뭐 인프런이나 굉장히 IT로 굉장히 유명해진 지금 사이트죠. IT 강의 사이트로 이런 데서 결제 조금의 이제 소액 결제를 해서 강의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좀 빠르게 좀 캐치업을 할 수 있고 노하우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모임은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신입사원들 취업 준비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커뮤니티 어떠한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 미팅을 잘 안 하지만 뭐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은 음, 뭐 취업 어떤 사이트 있죠. 그런 데서 스터디 모임을 만들면은 거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든 오프라인으로 공부하든 하나의 테마를 주제를 정해놓고 같이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내가 모르는 분야를 빠르게 좀 옆에 있는 동료들이나 친구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즉 자기 자랑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알려주는 사람은 내가 알려줌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고요. 몰랐던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좀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어 공부인데요. 참고로 제가 이 빨간 글씨로 적어 놓은 거는 제가 안내하고 있는 이 컨텐츠에서 내용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IT 이공계 포함입니다. IT나 이공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외국어에 굉장히 좀 소홀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외국어는 IT 하시는 분이나 이공계나 어떠한 문과를 제외하고 이러한 외국어에 조금 어, 노출이 좀 덜하신 분야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우를 들어볼게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른 분들처럼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인턴을 뭐그 네카라 쿠페 같은 큰 사이트에서 인턴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어, 그렇다고 제가 뭐 공모전이나 이런 그런 큰 프로젝트를 제가 스스로 하면서 수상을 해서 그 수상한 경험으로 제가 취업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었던 강점은 이 외국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외국어에 조금씩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거는 특히나 매일 조금이라도 제가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8년 차로 근무하고 있는 제가 아직도 뭐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주말에 10분에서 30분 정도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피킹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스피킹은 제가 어, 여러 가지 패턴이나 그리고 문장들을 제가 한번 따라 읽어보고 그 상황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저도 같이 따라 읽어보고 직접 내가 발음을까지 해보면서 어떤 상황이 났을 때 이런 걸 좀 맞닥뜨렸을 때 조금 바로 유연하게 영어로 나올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외국어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반드시 기회가 외국계 기업에서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현재 국내 기업 기준으로 따졌을 때 주요 저희가 IT 기업 있죠. 네카르 쿠페나 아니면은 대기업 일반적인 대기업의 IT 직무를 할 때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돼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좀 더 좋은 기업들, 비슷한 기업들을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으면 반드시 외국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저는 외국계를 첫 스타트로 취업 신입사원을 입사를 했고요. 거기서 제 동료나 직장 상사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국어를 많이 쓸 수 있는 기회에 노출이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다른 데에 글로벌 외국계 기업을 이직을 할 때 제가 이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게 외국어 공부가 되어 있어서 인터뷰나 아니면 현업에서 업무를 하고 메일을 하거나 미팅을 할 때 직접 프리토킹으로 비즈니스 영어를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실제로 IT 헤드헌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들 중에
IT 하시는 분들 중에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다. 그래서 외국계를 지원할 수 있는 후보자가 굉장히 적은데 혹시 선생님께서 추천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냐라는 식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쁘시고 스킬업 하시기에도 굉장히 정신 없으시겠지만 이 외국어 공부는 반드시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익스피리언스 경험으로 넘어갈게요. 이걸 두 가지로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익 프로젝트는 내가 공부하고 경험했던 거를 한번 프로젝트화 해가지고 직접 산출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떠한 이제 단위 테스트고 이제 전체 테스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위 테스트란 내가 기능을 구현한 거를 한번 테스트로 만들어 보는 거고요. 전체 테스트는 그러한 단위들의 기능들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전체 프로젝트를 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뭐 단위 테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배웠다. 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어떠한 단어 메시지나 아니면 메시지 팝업이 뜨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었을 때 뭐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 직접 한번 내가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기본 개념을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를 프로젝트를 해보겠죠. 그리고 토익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를 다 짜보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뭐 처음부터 변수 설정부터 해서 함수의 기능까지 구현을 하고 예외 처리까지 설정을 하고 마지막에 로그까지 찍어내는 그런 프로젝트까지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IT 프로젝트가 흘러가는 개발의 프로젝트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넓은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프로젝트는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튜터 멘토링인 경우 주로 내가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학습했던 부분을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안내하면서 티칭을 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부분을 조금 더 이 학습적 이해도를 더 높이려는데 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모교에서도 한번 이러한 한 두어 번 멘토링을 해본 적이 있고요. 아직도 지금 멘토링을 요청을 받고 있지만 제가 좀 바빠서 그 모교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지금 잘 못하고 있지만 이 튜터 멘토링을 하면서 저 역시 많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즉 학생들이나 수강생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전달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 역시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잘 몰랐고 애매하게 알고 있던 부분을 한 번 더 정립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도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좀 어느 정도의 기술이 좀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외주를 받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고객이 나한테 요청을 했을 때 내가 그 요청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스킬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랜스 같은 경우는 충분한 토익 프로젝트와 그리고 튜터 멘토링을 통해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되었을 때 프리랜서를 하시는 것을 한번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뭐 프리랜서는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소득의 안정성 때문에 오래 하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현업 프리랜서를 먼저 이거 담그는 이유는 나의 이 프리랜서 새로운 개발을 하면서 업무적 역량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안전하게 한번 근무를 하는 환경에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다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자신 있고 내가 한번 이 분야에서 나의 경험과 노하우로 한번 세이지 해보겠다, 개발을 해보겠다 했을 때 그때 현업에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나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패킹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담고 패킹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나의 의사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역량 재정립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스터디와 익스피리언스로 공부를 해왔죠. 경험하고 이건들을 한번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보면서 내가 이 시간엔 뭐 했고 내가 어떤 걸 했고 이거를 통해서 나는 뭘 배웠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플로우 차트나 마인드맵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러한 부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걸 왜 하냐면요. 저희가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갈 때 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들어갈 컨텐츠를 한 번 더 싹 다 모아놓은 작업입니다. 어, 지금은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신입 공채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는데요. 과거에 저 때만 해도 2012년 정도, 11년, 12년, 13년 그 정도만 해도 신입 공채가 활성화되어 있었을 때 한 번에 이 대기업의 신입 공채가 오픈됐을 때 자기소개서를 몇십 개를 써야 됐을 때 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그것을 빠르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의 경험과 역량이 재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업무적인 그 작성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과 역량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직접 재정립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퍼포먼스 수치화입니다. 첫 번째에서 경험의 역량과 재정립을 하였으면 이 경험의 역량을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고 내가 어떠한 스킬을 가졌는데 이거를 어떠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기존에 어떠한 프로세스가 있었던 부분을 새롭게 퍼포먼스를 향상을 시켰다. 즉 as is와 to be에 대한 변화가 조금 더 보일 수 있게 수치화시키는 작업을 제가 의미를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인프라 담당자를 할 때 뭐 저는 이제 스크립트 즉 자동화 전문가로 지금 활동을 했었는데요. 기존의 운영자가 직접 하나하나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서 직접 확인하고 했던 부분들을 저는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한꺼번에 추출을 하고 이메일까지 상사에게 보내는 작업을 퍼포먼스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존의 하나의 GUI를 통해서 퍼포먼스 그 작업했던 내용에 대한 시간을 한번 산정을 했고요. 스크립트를 통해서 스크립트는 보통 한 뭐 몇 초 만에 실행이 되죠. 몇 초 만에 실행이 됐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은 몇백 프로의 효율성을 보였다라는 걸 수치화를 시켜서 제가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많이 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께 이런 퍼포먼스 수치화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의사 전달. 이거 모의 테스트랑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논리적인 의사 전달은 내가 면접 때 주로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면접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긴장감이 되는데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저도 면접 때 많이 떨리고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을 잘 말을 못해서 뭐 이불킥이라고 하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굉장히 자책을 하고 후회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면접 스터디를 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면접 스터디를 취업할 때까지 계속 했어요. 주로 제가 했던 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분들한테 한번 말해 보면서 두 가지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 두 가지식을 말하고 그 두 가지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습을 통해서 저의 좀 자연스러움을 녹일 수 있도록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팀원들께 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많은 개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추천드려요. 이건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면접이 잡히고 하려 그러면 원래부터 말을 잘하고 좀 남 앞에서 얘기를 잘 하셨던 분들은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대부분 IT나 이공계 사람들은 딥다운으로 드릴다운으로 내가 학문적인 스터디를 하는 거 좋아하지 이러한 활동이나 이런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여유가 되실 때 이런 부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렇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한번 제가 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러분들께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적용을 해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저는 기원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고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